일단 국어가 오래 걸리는 거는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요즘에는 유행이 됐더라고요.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어머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그만큼 오래 쌓여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하는 친구들은 3 년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고1, 고2, 고3 해서 이제 고3의 실전까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래서 100점 혹은 뭐 1 등급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최소한 2 년은 걸리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신에만 이렇게 막 이번 학기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 이제 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조금 놓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그럼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은 요거죠. 궁극적으로 여길 가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내신에서 하고 있는 건 언어하고 있는 거고요. 언어는 문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하고 있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문학의 기본기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내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고, 그것의 기초가 이제 1학년 때 닦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첫째가 있다라고 하면 화작이었던 과목이 화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장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독서와 장문. 그래서 장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정되기 이전 그 시험에서 앞에 세 개가 있어요. 고3 시험지에는 1번, 2번, 3번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선택 과목의 장문 파트를 좀 묶어가지고 조합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국어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하고 얘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수능의 경향성이긴 한데 최근에는 내신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문보다는 선지 쪽의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건 이제 내신까지 옮겨와 있는 상황이고 개편안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학년 때 어머님들께서 이제 내신 성적을 1학기 때 딱 받아 드시면 우리 애가 이 내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빨리 그냥 정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근데 또 교과 과정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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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1학년은 내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아예 버리고 가면 2학년 때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제가 내신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 개념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걸 충실히 성실히 한 친구가 그래도 2학년 올라왔을 때 심화나 훈련이 가능하지, 1학년이 안 되어 있으면 2학년 때 또 펑크 나고 3학년 때 또 펑크가 나요. 그것의 가장 기준이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내신을 좀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2학기가 2학년이 되면 조금 비중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문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고 학교 시스템이 바뀌니까 우리가 첫 해잖아요. 2학년 올라가 봐야지 확정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율 조정이 들어가고요. 이제 고3이 되면은 실전,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개념, 2학년 때는 심화 훈련,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정말 경기에 나가서 싸우는 연습을 하는 게 3학년이지. 지금 고3 어머님들 중에 3월,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우리 애는 개념이 없어요.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건 1학년 때 해놓고 2학년, 3학년 차분히 3년을 달려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1학년으로 했을 때는 어디쯤 와 있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 와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 학교 내신이나 혹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 보내시고 5월, 6월에 좀 실전 조금 경험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고전문학하고 고전문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단 첫째, 2학기 내신 때문이에요. 2학기 내신이 대부분 교과 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법도 고전문법이 들어오고요. 문학도 고전시가 본격적으로 돌아와요. 물론 여고들은 1학년 1학기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전문학을 안고 갔을 수는 있지만 2학기가 이제 진짜 좀 심화되기도 하고 외부 작품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어차피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암기나 배경식이 필요한 영역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 다 끝내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내신하면서 2학기가 가는데 1학기 정말 빠르죠, 어머니.
시험 끝나고 애들 수학여행 한번 갔다 오거나 뭐 한 번 갔다 오면 다 바로 기말고사고 근데 2학기는 더 짧아요. 중간에 추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도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좀 훈련 정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진도를 딱 완성하기는 중간에 텀이 적고 그걸 이용해서 그 시기에 좀 실전력을 좀 강화하고 2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개념을 심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느냐? 어머님들께서 요거 자료 보시면요. 일단 이 페이지는 이제 저 처음 보시는 분들, 어머님들이 고2, 고3 정도 됐을 때, 특히 고3 어머님들은 소개받았어요, 들어봤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학교 다니다 보면은 선배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실 수는 있어요. 저 3페이지 보면 뭔가 되게 많죠. 뭔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4페이지, 5페이지에서 5페이지 보시면 김땡범 학생이 적어놓은 수강 후기 요게 이제 제가 의도하는 수업 의도를 제일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가는지 정말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혹시 이게 양이 많으니까 5페이지에 김땡범 정도를 읽어보시면 제 수업 스타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에서요. 지금 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7페이지 얘기가 요 얘기예요. 일단 제가 여름방학 목표는 아이들이 이제 필수 개념을 쌓으면서 그게 내신에도 2학기 때 바로 시작되는 지금 보시면 2학기 중간고사랑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그리고 나서 2학기 기말고사 들어갈 때까지 한 5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방학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신을 해도 지금은 우리가 6, 7주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2학기는 지금 보면 직보까지 포함해도 6주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는 해두어야 돼서 그 개념을 완성하되 그 개념을 수능 따로 내신 따로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 개정교과서 이번에 들어와 있는 개정교과에서 나온 작품 중에 필수 작품들은 다 보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초체력 개념을 기르되 텍스트 자체는 개정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수능도 되고 내신도 되고 그리고 고3이 들어갔을 때 교과에 있는 작품들은 다 기본적으로 수능 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것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전체 영역을 다 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3시간 수업을 할 때 문법을 중세를 3시간 버틸 집중력이나 배경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을 3차에 걸쳐서 반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교과를 보면은 예전하고 다른 건 예전엔 고대가요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고려가요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고려가요부터 출발해가지고 가사문화까지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베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4차, 5차는 고전소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소설로 대부분 춘향전이나 흥부가나 유충렬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소설 읽는 방식 이 읽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일정한 패턴에서 주의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어라든가 그다음에 읽는 방식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학 동안 5주간 완성하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수능의 기본도 되고 2학기 내신의 기본 베이스를 다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어, 제가 조금 옛날 사람이어서요. 대치동에 지금 20년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이들이 클리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자꾸 물어보셔서 클리닉이라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클리닉은 뭐냐면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더해서 뭔가를 심화시키는 걸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그냥 숙제 안 하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럼 남는 거예요. 그게 왜 클리닉이지? 지금 그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고3 애가 1학년 때 숙제를 안 해서 제가 불러냈어요. 내 앞에서 해라. 해가지고 왔는데 데스크 선생님한테 저 클리닉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벌 받으러 왔지. 왜 클리닉이야? 다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그건 클리닉이 아니라 여긴 벌이야.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야. 클리닉이면 너무 정당화되지 않니? 근데 그 문화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리닉이면 클리닉답게 하자. 그래서 3시간 수업 후에 이제 정규 수업 외에 무조건 뒤에 남습니다. 남아서요. 지금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어오라고 하면 이게 진심으로 푼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대부분 찍듯이 그냥 대충 날림으로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정도의 선을 지키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이 좀 바쁘기는 하죠. 바쁘긴 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아이들 입장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수업할 때 그 전에 내신 기간에도 불구하고 숙제가 밀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뭐가 무슨 숙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자를 줘도. 그런데 제가 그 어제 수업 전에 화요일 새벽에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1시 반, 2시 정도에. 2시 정도에 숙제를 과연 해가지고 올지. 그리고 어제 왔더니 그때서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도대체 국어를 완전 읽니? 그랬더니 네. 그러면 있는데 며칠 걸리니? 아, 바로요.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다음날 수학 있어요. 이해가 되죠. 다음날 수학이 있는데 지금 국어를 일단 수업을 끝냈고요.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있고요. 근데 수학은 내일이에요. 그 다음날은 탐구예요. 영어 시험 못 보면 또 남겨요. 밀려가지고 내일이 국어인 것조차 믿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어제 3시, 1시 반에 문자 받고 저 받기는 했니?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제가 약간 좀 세게 하거든요. 아이 고이 그러니까 주무시진 않으시고 문자를 보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숙제는 하셨나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했습니다. 훌륭하긴 하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규칙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어른도 힘든 일이에요. 어른도 힘든 일을 저희가 계속 아이들한테 물리적으로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나? 그러면 여기서 하자. 그러면 그 숙제 미니 모의고사를 그냥 학원에서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남아서요. 매주 지금 보면은 이게 내신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 아이들이 글을 길게 읽는 것들을 잘 못해요. 특히 독서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을 얼마나 쌓이느냐인데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수영학원 딱 등록해 놓고 어프 찾아봤는데 선생님 우리의 약점 좀 점검해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애들은 키판 잡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남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이제 독서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3세트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9페이지 보시면 클리닉 프로그램 이게 클리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리닉 프로그램이라고 9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있죠. 1주차는 인문 철학만 3세트 시간 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남아가지고 스스로 오답 정리하고 지금 채점을 안 하는 습관을 든 친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 2학년 학생 중에 6편 끝나고 나서 내신이긴 하지만 제가 다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데요. 왜 몰라? 채점 안 했어? 글쎄요. 점수는 알아요. 채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점수를 아니? 엄마가 했어요. 너 2학년이야. 그랬더니 너는 이제 저 농담을 했어요. 왜 전쟁 나갈 때 총 들고 갈 때 엄마한테 전화하지 인민군 나타나는데 몇 발 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저한테 심한 말을 하세요? 너 지금 되게 심한 거거든. 네가 틀린 걸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고 뭔지 한 번쯤 리뷰를 네 스스로 해야지 채점조차 엄마가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했더니 이제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수업 듣는 내내 나중에 도닥도닥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동안 자기가 오답 정리를 좀 하는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법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건 저희가 조교가 있거든요. 이제 서울대에 간 친구들 보통 저랑 3년 이상 수업한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을 좀 봐줘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는 거는 조교쌤한테 질문. 틀리면 바로 질문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와. 네. 그냥 보고 질문이요. 질문이요. 그 되게 자랑스러워 해가지고 뭔가 이게 공부 자세나 패턴이 잘못 잡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훈련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첫 주는 인문 철학을 하면요. 그 주에 유난히 많이 틀리는 게 이 친구가 좀 약한 거예요. 두 번째 주가 이제 법. 세 번째 주가 경제. 경제가 큰일이죠. 아이들이 돈을 몰라요. 돈을 몰라서 그래서 좀 가르쳐야 돼요. 기본 개념을. 어제 고3 이제 6평 망한 친구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12시까지 상담을 했거든요. 어머나. 아이가요,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고3인데요. 채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저 기본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큐멘터리 하나 찾아가지고 EBS에 이제 돈의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아이들이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 조사해가지고 이제
EBS는 돈을 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링크를 보내고 온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학기술.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 세트 해가지고 5주간 남아서 비문학이 조금 더 이제 시간 안에 풀고 자기가 정리하고 이런 공부 습관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수행자 남기는 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여름방학 수학 목표는 일단 문법, 고전 문법까지 다 마스터를 끝내자. 그 다음에 고전 시, 고전 문학, 소설, 기본 개념은 다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2학기 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학기를 다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여름방학 때 총정리를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 그리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 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다 끝내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주 모의고사 이제 남아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수능 필수 어휘 자체 교재 줄 거고요. 요즘 친구들이 워낙 무식하잖아요. 제가 중동 친구들이 이제 고3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잖아요. 이게 변화무쌍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무쌍이니까 맞지. 아니 변화가 없는데 왜 자꾸 변화무쌍이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공부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변화무쌍이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죠. 없을 무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6평 때 상충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 문제 틀려왔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선생님 애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그렇게 병신은 아니다라고 해요. 선생님 저 병신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 들어갔어요. 자 변화무쌍은 변화가 되는 거니 마는 거니 손들어 변화되는 거다 변화 안 되는 거다. 정말 정확하게 반반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휘 꾸준히 봅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한테 우리 1학년 때처럼 다시 필수 어휘 테스트 봐야 되는 거니? 선생님 그래야 될 듯?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휘 시험 볼 거고요. 워크북은 간쓸개를 사용합니다. 간쓸개는 매주 주간지로 나갈 거고요.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맨 뒤에 해설이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서 오답 정리라든가 배경 지식이라든가 단 양이 많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꾸준히 공부하는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숙제 안 하면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콜 타임. 리콜 타임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벌은 좀 그렇고 다시 불러내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랑 몇 시까지 어때 올지 아니면 다 했다면 집에서 해가지고 저는 인증샷 받거든요. 언제까지 인증샷이라고 하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쭉 넘기면서 이제 했다는 걸 증명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면 강제로 나와서 교실에서 이제 독방에 감금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수행을 안 하는 건 숙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습관이 문제예요. 그걸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독서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을 하면서 이 친구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전체를 좀 알차게 보내서 2학기 때 1학기 때 시행착오가 있었던 친구들 자신감이 좀 떨어졌거나 혹은 1학기 때는 잘 됐지만 사실은 1학기가 중학교 때 선행한 걸로 버틴 친구들이 거의 많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에서 아이들이 그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수요일 날이고요.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정규 수업 그리고 뒤에 1시간 남아서 10시까지 있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고 자세한 수업 문의라든가 뭐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데스크 통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거든요. 그렇게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